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2 대수능을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고전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고전산문 8강에서 연려춘향 수절가, 9강에서 채봉감별곡, 10강에서 우리 배비장전까지 재밌는 작품 봤었거든요. 오늘은 이제 11강 천지왕 봄풀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서사 무가예요. 이제 무가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무당이 이제 굿을 하면서 부르는, 그러니까 신을 이제 부르는 그런 노래죠. 우리 그 고전 시가 쪽에서 마지막에 처용가라는 고려 가요 이제 배웠었는데, 그 처용가도 우리가 서사무가의 일종이라고 배웠었거든요. 오늘 이 작품이고요. 다음 시간 12강은 이제 박태보전이라는 작품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천지왕 봄풀이, 정확히 얘기하면 천지왕 띄고 본풀이, 그러니까 본풀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설명을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천지왕 봄풀이 뭐냐? 본풀이가 뭐냐? 사실 본풀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신의 일대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묶어서 설명할까요? 자, 신의 일대기를 그린 것을 우리가 본풀이라고 한다. 또는 이 본자가 근본 본자예요. 그래서 근본에 대한 풀이라고 하는 건데, 이 근본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창세 신화 같은 것들, 기독교를 종교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 창세 신화를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뭐 하나님이 별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이런 이야기들. 여기도 우리나라에도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본에 대한 풀이가 들어있고 신의 일대기가 들어있는 게 본풀인데, 천지왕 써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왕, 이제 이 사람이 옥황상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옥황상제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천지왕에 대한 근본에 대한 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천지왕의 아들인 대성 옥황태자와 소성 옥황태자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작품을 볼 때 우리가 뭘 보면 좋은지 우리가 선생님이 포인트를 좀 잡아봤으니까 요 4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본풀이의 의미. 마침 이렇게 잘 돼 있네요. 그죠? 자, 본풀이의 의미에 대해 설명 방금 했었고, 이 근본에 대한 풀이다. 그래서 이 근본에 대한 풀이를 해나가다 보면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얘가 왜 이렇게 살게 되었지? 요런 얘기들. 옛날 이야기 보면 이런 거 많죠. 그러니까 이래서 뱀이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게 되었단다. 뭐 이런 거. 가장 대표적으로 선생님 아들들, 선생님 이제 둘째 아들이 좀 어려서 글을 잘 모를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글을 알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책을 읽어주세요, 아빠. 그래서 갖고 와요. 그럼 이제 읽어주는 거죠. 지금도 계속 기억 남는 건 되게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넙치 막 이런 거, 가자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방구를 뿡 껴갖고 그 방구 소리에 놀래서 눈이 돌아갔다. 뭐 이런. 약간, 그래서 이렇게 뭐 가자미 눈이 옆으로 돌아간 거구나. 뭐 소금 나오는 맷돌 이야기,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좀 짜게 된 거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내력 같은 걸 소개하는 이야기, 그래서 내력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유래담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 우리 책에 나오는데, 뱀이 왜 다리가 없게 되었는지, 뱀이 왜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게 되었는지, 뱀이 왜 허물을 벗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요 안에 써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또 초혼이라고 하는 건 초혼의식이라고 하죠. 혼을 부르는 건데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용은 우리가 뭔가 우리의 길흉화복이라고 하죠. 우리의 뭔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 하늘에 있는 용에게 소원을 빌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도 써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 안에 창세신화가 써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천지왕 이야기가 시작될 때 처음에 뭐가 있냐면, 이 땅이 하늘과 땅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대박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사람이 바로 천지왕이다. 세상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다스릴 거를 이제 누군가에게 다스림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승과 저승을 누군가에게 맡길 것인가. 우리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게 되면 이제 하늘은 제우스가 다스리고 저 밑에 지옥은 하데스가 다스리고 약간 이런 구조잖아요. 이 대변소배랑
사실 이렇게 선생님이 좀 옛날에 읽었던 거라 잘 까먹었었는데 아까 말했던 그 둘째 아들 녀석이 이제 이야기 읽어주세요 가져왔는데 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게 뭐 어떤 얘기냐면 천지왕이라고 하는 이 대별왕과 소별왕의 아버지가 천지왕이에요. 근데 이 천지왕이라는 이 옥황상제라고 볼 수 있는 이 왕이 어떤 책에서는 옥황상제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옥황상제가 곧 천지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말로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 천지왕이라고 하는 이 옥황상제가 총맹부인이라고 하는데 총맹부인과 이 땅에서 인연을 맺게 돼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천지왕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나중에 내 아들이 태어났을 때 혹시 내가 보고 싶다고 하거들랑 요 박씨를 심어서 나를 찾아오게 만드시오. 뭐 이런 얘기들을 거기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커요. 그래갖고 이제 이 대별이와 소별이가 이제 대별이 소별이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대별이 소별이가 우리는 왜 아빠가 없어요? 난 아빠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총맹부인이 그래? 그러면 한번 아빠를 만나러 가볼래? 그러면서 박씨를 뒤에 딱 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향해 이게 이렇게 자라고 우와 올라가서 이제 그 나무 줄기를 만들게 된 거죠. 마치 잭과 콩나물 뭐 이런 이야기처럼. 그래서 대별이와 소별이가 이제 그걸 타고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천지왕을 만나게 돼요. 그랬더니 우리들이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정 내 아들이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무쇠의 활과 화살을 줘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걸 갖고 해결할 일이 있다. 그 해결할 일이 뭐냐면 이제 그 하늘에는 해가 2개고 달이 2개였대요. 그래서 이들이 본능적으로 해 2개를 중에 하나를 없애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대별이가 첫 번째 해가 똥 뜨고 두 번째가 뜰 때 화살로 탁 조준해갖고 팍 쏴요. 그러니까 해가 쫙 부서져서 반짝반짝이는 것들이 여러 개가 생겼어요. 이제 그게 별이 되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소별왕도 마찬가지. 이 소별이도 달이 첫 번째 게 뜨고 두 번째 게 뜰 때 화살을 조준하고 팡 쏘니까 그 달이 부서지면서 또 반짝반짝반짝 이게 별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정 내 아들이구나. 뭐 이렇게 돼갖고 이제 대별이와 소별이에게 이승과 저승을 맡기는 이야기예요. 참고로 대별이가 큰아들이니까 큰아들에게 이승을 맡기고 소별이에게 저승을 맡기고 싶었는데 이 소별에게 욕심이 많아. 약간 좀 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내가 정말 이승을 잘 다스릴 수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애는 대별이었거든. 그래서 이 소별이가 욕심을 내니까 이제 그거 과정에서 이제 약간 좀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내기를 해요. 뭐 수수께끼 내기를 하기도 하고 뭐 꽃을 잘 키우는 내기를 하기도 하는데 대별이가 꽃을 다 피워놓으면 이 소별이가 밤에 몰래 가서 꽃 바꿔치기 하고 그냥 좀 편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소별이가 그런 편법으로 이승의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되었는데 결국은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 혼란스러운 이승이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별이 자기 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형이 이제 잘 평정을 해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소별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고. 자, 이런 내용들이 원래는 이제 창세 신화 속에 있는데 요 안에는 이제 고한 또 다른 이야기 버전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대성 옥황태자 얘가 대별이 얘기하는 거고요. 소성 옥황태자가 나중에 소별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 둘 간의 대립이니까 둘의 뭔가 성향이 다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봐야 되는 거겠죠. 되셨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자, 천지왕 문풀이 신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 어우, 어마어마하게 흰색이 가득하네요. 이거 잠깐 이쪽으로 보내고 이걸로 딱 가야겠다. 이게 훨씬 더 깨끗하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천지왕 나오죠?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이 천지왕이라는 존재가 옥황상제를 얘기하기도 하고 옥황상제의 아들을 얘기하기도 한다. 이게 뭐 책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EBS 교재는 옥황상제의 아들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옥황상제의 아들이었던 천지왕이 가만히 들어보니 소성 옥황태자의 태도가 너무나 완강하다. 이게 둘째 녀석이거든요. 둘째 아들. 그리고 대성이는 첫째 아들이겠죠? 첫 아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대성이에게 이승을 맡기고 소성 옥황태자에게 저승을 맡기려 했는데 이 소성 옥황태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승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요! 저에게도 맡겨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태도가 너무 완강해서 그러면 자, 1번 이 소성 옥황태자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상세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맡겨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혼란이 좀 가중될 것 같은데 왜냐면 너무 이제 강하게 다스리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엇나갈까 봐. 그래서 하지만 저토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 강한 의지 또한 가지고 있는 저 아들이 방향만 제대로 잡아준다면 대성 옥황태자보다 훨씬 의욕적으로 일을 처리할 것만 같았대. 그러니까 뭔가 일을 잘한다 못한다 떠나서 열심히 할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사람의 몸에서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오히려 따스한 바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엿볼 수 있냐면 이 대성이하고요. 그 다음에 소성이의 경향을 엿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대성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떤 게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가 대성 옥황태자의 모습인 거고 여기가 소성 옥황태자의 모습이야. 그럼 뭘 얘기할 수 있냐? 여기 있는 강한 바람이 의미하는 거는 일종의 좀 강압적인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색으로 적을까요? 그냥 잘 보이게? 강압적인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긴 따스한 바람은 뭔가 좀 부드러운 이런 걸 얘기한다 보는 거죠. 여러분 그 햇님과 바람 이야기 알죠? 그래서 그 둘이서 내기를 하다가 이제 바람이 나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 그래갖고 어떤 이제 그 나그네가 길을 갔는데 저 나그네 옷을 벗기는 사람이 승리하기로 하자. 그래서 바람을 후 막 불죠. 그러니까 바람을 후 막 부니까 얘가 더 추우면 추울수록 옷을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자, 그때 태양이 따뜻한 빛을 비추니까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하죠. 그게 의미가 뭐냐면 너무 강압적인, 억압적인 것보다는 좀 따뜻하고 부드러움이 더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 같은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강압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드러운 게 되게 중요한데 쉽게 말하면 온화한 방식이 좀 더 필요하지 얘네처럼 완강한 방식보다는 온화한 방식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쪽에 대성이는 조금 부드러움으로 대표되는 사람이라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온화함의 상징. 그런데 여기는 소성이 같은 경우에는 좀 강압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약간 조금 완강한 성격 이렇게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마음은 조금 아버지가 대성 쪽으로 좀 치우치는 것 같아. 자, 천지왕은 미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 이런 거 있는데 천지왕이 결정을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 인지상으로는 대성이가 훨씬 잘할 것 같거든. 근데 소성이가 워낙 완강하니까 애가 상처받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분은 결정을 뭔가 내렸다가 아니라 고민 중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총맹부인에게 상의했대. 총맹부인은 자기 아내예요. 갑시다. 자, 상의했어요. 총맹부인이 천지왕에게 해결책을 마련했대. 역시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살기 편하다. 그래서 여자 말, 엄마 말, 그다음에 아내 말, 그리고 내비 말,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남자도 있지만 여자들이 주로 많이 하죠. 우회전입니다. 이럴 때 좌회전이 더 빠를 것 같아. 가버리면 차가 막히거나 이런 일이 가끔 벌어지는 것 같은데 뭐 약간 그냥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총맹부인이 해결책을 줬어요. 천지왕은 두 아들에게 세 가지 업을 부여했다. 자, 이것도 중요한 게 업이라는 게 뭐냐면 과제예요, 과제. 그러니까 이 과제를 부여해서 과제를 잘 충실하게 이행하면 걔한테 이제 약간의 메리트를 주는 거죠. 현명하게 처리한 뒤 시험에서 그 아들에게 이승의 일을 맡기기로 이승의 일을 맡기기 위한 과업을 주는 거죠. 첫 번째가 임, 두 번째가 용, 세 번째가 지를 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임, 용, 지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인이라고 하면 뭔가 좀 인자한 모습, 이거는 인자함에 해당되는 거고요. 용이라고 하게 되면 활용에 관한 얘기예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다음 지라고 하면 지식적인 측면이니까 무엇인가를 인지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인지해서 잘 활용하여 인자롭게 뭐 하는 약간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주고는 인간들을 도륙하며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두 마리의 흑룡, 나쁜 용이 있었나 보죠. 그죠? 이 용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오도록 했대. 그게 바로 해결 방법을 알아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얘네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과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제. 과업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일종의 미션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걸 해결하게 되면 이승의 일을 맡기겠다라고 돼 있으니까 일종의 미션을 부여받은 거죠. 자, 두 형제는 3일이 지나자 마침내 천지왕이 앞에 나아가 흑룡을 처리한 문제야. 그러니까 처리한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 이미 다 해결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보고를 하러 왔나 봐요. 그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성 옥황태자의 모습이에요. 보통 이런 이야기 속에서 먼저 누군가가 얘기하잖아? 그럼 꼭 나중에 얘기하는 애가 더 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자, 그럼 아마 예상컨대 소성이 거는 조금 뭐 잘하긴 잘했지만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자, 소성 옥황태자가 자신만만하게,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얘는 의욕 뿜뿜이거든. 난 잘할 수 있어! 내가 더 잘해! 이런 의욕 뿜뿜이야. 자, 자신만만하게 이르기를, 요것도 얘 성격이라 볼 수 있겠네요. 천상천하의 최고신이시며 지고의 모든 힘을 지신 아비시여. 나는 아비를 칭송해요. 일단 좀 약간 아부성 발언이 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아비를 칭송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일종의 부러졌다. 이거 바꿔야겠다. 존경심을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자, 저는 우선 흑룡의 성질을 잘 파악하려고 노력했대. 그래서 어디가 약점인지를 알아냈대. 지다. 아까 우리가 세 가지 했잖아. 지, 그리고 아까 뭐였지? 지, 인, 용. 그러니까 지, 인, 용. 이 세 가지를 했잖아요. 먼저 지, 약점을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먼저 약점을 인지한 거죠. 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무찔러야 될 적으로 간주하고 얘를 물리치기 위해 그 약점을 파고든 거예요. 자, 그 다음 무슨 무기를 쓸 것인지를 정했대. 그래서 어떤 무기를 활용할 것인가 고민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지금 활용하는데 무기에 대한 얘기, 얘는 약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일단은 쟤를 죽이기로 마음 먹은 것 같아. 나쁜 놈은 처단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성의 딱 그 성향과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강압적인 성격.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죽여! 끝나! 뭐 이런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요렇게 뭔가 유용한 무기, 정확히 하면 유용한 무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다음, 번개와 같이 그 괴물을 처치했대. 처치했네. 그리고 아비의 통치가 인의 시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인자하게 다스리는 걸로 마무리는 지었네요. 그죠? 결국은 어떠한 약점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한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인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천지왕이 이 말을 듣고 만리경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겠죠? 물리쳤으니까. 그때 흑룡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한 고세 인간들이, 즉 도움을 받은 인간들이 소성 옥황태자의 은혜를 칭송해요. 소성 옥황태자 만세!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는 천지왕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천지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소성 옥황태자가 자기가 일을 처리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자기 중심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거야. 왜냐하면 소성 옥황태자의 어떤 이름을 막 부르셨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종의 자기 중심적인 결과를 맺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대성이 말고 소성이는 이 상태에서 뭐 했냐면 흑룡을 처치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결과 자기 중심적인 결론을 맺게 되었어.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들은 나 중심이니까 일종의 이기적인 모습에 올 수 있겠죠. 이에 소성 옥황태자를 높이 칭찬했대. 어쨌든 잘한 일이긴 하니까 칭찬은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대성 옥황태자에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제 좀 약간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용 확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좀 세세한 부분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소성보다 대성이가 선택을 받거든요. 그럴 때 이 천지왕은 소성이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러면 틀린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잘했다라고 인정을 하긴 한 거예요. 자, 근데 너는 어떤 해결을 생각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성이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장차 이 활용이 인간 세상의 모든 애군을 막아내는 큰 인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아까 소성이는 약점부터 파헤쳤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뭔가 좋은 의도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고민했대. 그래서 사용에 대한 걸 먼저 얘기하네. 그러니까 지금 이 활용을 활용할 방법을 여기는 지금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이게 흥용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흥용인데 이야기가 이제 이 본풀이도 사실 서사무가니까 글로 전해진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뭐 흥용, 활용 이게 섞였을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는 살짝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흥용의 어떤 장점 그리고 이 능력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본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소성이는 얘를 죽일 무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무기 활용에 대한 걸 고민했잖아. 근데 얘는 지금 얘를 잘 활용할 방법. 그러니까 얘는 흥룡을 죽이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흥룡 처치에다가 주안점을 두었다면 얘는 흥룡이 뒤에 가서 약간 감동을 받거든요. 나를 죽이지 않다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흥룡 감화 쪽에 좀 초점을 맞았던 것 같아. 자, 그 결과 밑에 봐요. 활용이 아픈 곳과 그렇게 사람들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냈대. 그러니까 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그 이유에 대한 것들 원인을 인지하고자 노력한 거야. 아까는 약점을 인지하기 노력했잖아. 이 약점을 파헤치려고.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됐지? 그 이유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인지하고 그를 아비의 나라에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신하로 만들었대. 얘를 감화, 변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뭔가 죽이는 걸로 끝낸 게 아니라 좋은 모습을 읽어낸 거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장차 아비의 어지심과 인자하심이 천상천하에 가득하고 아비의 어지심이 가득했어. 그리고 태평성대를 여시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자함으로 다스리고 이를 통해 태평성대가 오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대성 옥황태자와 소성 옥황태자의 공통점은 둘 다 인의 시대를 열었다는 공통점이 있긴 해.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그 지와 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좀 달랐던 거거든. 소성이는 약점을 약간 인지하는 데 활용했고 대성이는 얘를 어떻게 조금 잠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이유가 궁금해서 이유를 인지하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죽일까 무기 활용 방법에 대해 논했고 얘는 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얘를 어떻게 하면 살려서 잘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했죠. 그러니까 약간 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얘는 무조건 없애자 얘는 활용해보자 이런 거니까. 자, 이렇게 하자 아비의 어지심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나봐. 천지왕은 얼굴에 미소를 지었잖아, 얘들아. 일단 미소 지은 거에서 끝난 거야. 똑같이 활동했는데 아까는 이제 그냥 바로 들여다봤거든? 근데 이번에는 딱 보자마자 미소를 지어. 왠지 마음에 드는걸? 약간 이런 거겠죠. 고개를 끄덕이셨다. 긍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약간 마음 좀 치우쳤나? 만리경을 똑같이 봤더니 이번엔 삼남한상이 모두 천지왕의 인자하심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분은 나 중심이 아닌 거죠. 아까 소성이가 했을 때는 소성 옥황태자 만세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아버지에게 모든 공을 돌렸잖아요. 일종의 타인 중심적인 결과를 끌어낸 거예요. 이건 이제 선생님이 좀 약간 만든 말이에요. 아까는 자기 중심적 결과를 만들었고 지금은 타인 중심적인. 그래서 그 결과 흥룡을 처치하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니라 흥룡을 감화하는 데 목적을 뒀잖아. 얘는 타인 중심적인 결과를 맞아들였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성이하고 소성이가 이렇게 서로 반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얘는 부드러운 반면에 강압적이야. 감화시켰는데 얘는 죽인데 주안점 줬어. 얘는 자기중심적인데 여기 타인중심적이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천지왕이 누굴 선택하겠어. 이건 뭐 대성의 완승 아니겠니? 그래서 천지왕의 공덕을 찬양하니 사에 웃음이 가득했대. 그러니까 다들 좋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대성이가 너무 지혜롭게 너무 완벽하게 일을 잘 처리한 거죠. 자, 이것을 보자마자 아마 되게 만족했을 거야. 넘어가죠? 옳거니 그래 대성 옥황태자 너의 해결 방안이 참 곱기도 하였구나. 이 얘기를 딱 들은 순간 이제 느낌이 왔겠죠? 아, 대성이가 이겼구나. 대성윈, 그죠? 대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성 옥황태자가 승리했구나. 너의 현명함이 천하를 구하는구나 라고 설명하네요.
자, 다 이긴 거 생각했던 소송 옥황 자신만만했겠지. 난 물리쳤다. 근데 형은 나 이상의 것을 해낸 거죠. 표정이 심각하게 일걸었어.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창피한 마음에 자리를 뜨고 말았어요. 천지왕은 대성 옥황태자를 물리시고 총맹부인과 이제 마주해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소성 옥황태자가 자기가 이번에 꼭 이승의 통치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나 봐. 그래서 아비와 어미의 이야기를 엿듣게 돼요. 그래도 혹시나 기대감이 들었겠죠? 근데 어머니인 총명부인 역시도 대성이가 더 잘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이대로 있으면 내가 뺏기겠구나. 여기서 음모를 꾸미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뭔가를 택하니까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어쩌면 이 이승의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욕심 가득한 이 소별왕이 이승을 다스리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책들도 있긴 해요. 자, 어느 날 소성 옥황태자는 지상의 서역 끝 뜨거운 사막에 살고 있는 독성이 매우 강한 자, 이제 뱀을 찾아가요.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에도 뱀이 나오잖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이제 유혹하는 이 뱀이 약간 좀 그런 이미지가 강한가 봐요. 자, 뱀을 찾아가서는 은밀한 밀약을 합니다. 이제 밀약이 은밀한 약속을 얘기하는 거거든.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가 만약 나의 청을 들어 대성 옥황태자의 숨을 자기 형을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 밀약의 내용은 아마 이거겠죠, 그죠? 형을 죽여달라는 얘기. 진짜 너무나도 무서운 놈 아니냐? 내 너에게 숲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뱀은 또 나한테 고민되는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오케이 제가 하겠습니다. 깊은 밤이 되자 소성 옥황태자는 뱀에게 명령하여 대성 옥황태자의 침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게 하죠. 이 미략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뱀은 곤히 잠들어 있는 대성의 침실로 들어가서 내 주인이신 소성 옥황태자께서 너를 없애 나라의 애군을 막고자 하느니 목숨을 아끼지 말고 내놔라. 다 이 세상을 위한 거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하며 가슴을 물어 독을 퍼뜨려요. 자, 죽이게 되는 거죠. 요렇게까지 연결되네요. 자, 그때 대별왕이 그대로 참지 않아요. 대성이가 크게 괴로워하며 죽어가다가 옥황태자 이 대성이는 어깨에 있는 청색별을 이것도 약간 좀 기이한 일이지. 청색별을 뽑아서 이 뱀의 몸을 탁 쳐요. 그 순간 뱀의 다리가 잘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뭐 할 수 있냐면 왜 뱀은 다리가 없나?에 대한 유래담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여러분 현재 첫 번째 대성과 소성의 차이점에 대한 건 이제 다 끝났어요. 요 얘기를 이제 접고 두 번째 중요한 파트인 유래담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 안에 여러 가지 유래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유래담이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여기다가 노란색 쓸까요? 유래담에 대한 거. 첫 번째는 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뱀. 왜 다리가 없나? 그러니까 대성 옥황태자에게 청색별로 얻어맞았거든. 죽음의 위기에서. 자, 그러자 겨우 침실 빠져나와 목숨을 부지해서 숲으로 숨었어요. 다음날 대성 옥황태자의 죽음을 한 천지왕은 그 아픔이 오장육부를 도려낸 통증과도 같았대. 너무 아팠던 거야. 그래서 천지왕이 슬픔을 누르고 지붕 위로 천군시장을 오르게 했어. 그래서 옥황상제와 대천제에게 아들의 죽음을 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 우리 아들이 죽었어! 라고 이제 외치게 한 거야. 그리고 천하대장군과 지하대장군을 호출해서 이 사건 조사를 명하게 되었대. 얘들아, 지금 여기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은 사람이 죽으면 초혼의식이라고,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작품도 있긴 한데, 이 초혼의식이 뭐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 혼이 이 세상을 금방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 혼이 자기 이 육신 근처를 맴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럴 때 이름을 3번 부르는 거야. 초혼의식이라는 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사람의 옷을 흔들면서 예를 들면 누구야 이제 아무개 이름을 부르는 거지. 예를 들면 그 이제 죽은 사람이 철수다. 그럼 철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렇게 부르잖아?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영혼이 자기 이름을 듣고 다시 몸속으로 쑥 들어와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대. 그게 이제 초혼의식 중에 하나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붕에 올라가서 이 아들의 죽음을 고하겠다라는 게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원의식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초원의식의 유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뱀이 왜 다리가 없나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할 거고 여기다가 두 번째 초혼의식이 왜 생겼는지 그러니까 초혼의식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이 유래담이죠.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하늘의 망자의 3번 부르면서 요게 요 얘기를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요게 초혼의식이야. 알겠지? 다음 한편 대성 옥황태자의 인덕에 감화해서 순종하게 된 흥룡. 그러니까 흥룡을 인물로 본다면 얘가 원래는 나쁜 놈이었는데 이 인덕에 감화해서 순종하게 되었잖아. 성격이 변한 거니까 그러니까 입체적인 인물로 볼 수 있거든. 이 흥룡이 자신이 향후 모든 인간의 위험을 지켜준 수호자가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배려해준 대성 옥황태자에게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은혜를 갚고자 내가 앞으로는 인간들의 모든 힘든 것들을 다 지켜주는 그런 수호신이 되겠소라고 이 용이 결심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 뒤로 사람들이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뭘 하게 된 거냐면 용에게 자신의 힘든 것들을 고하게 되는 거야. 여기 써있지? 이때 낸 법으로 지상의 인간들은 태어나면 자신의 길흉화복을 청룡과 흥룡에게 의탁하는 법이 생겼다라고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 인간의 길흉화복을 용에게 의탁하는 그러니까 용을 신비로운 존재로 생각해서 그 용에게 우리의 어떤 소원을 비는 이야기 그걸 이제 이때부터 생겨났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배우인물은 가려진 채 결국 배우인물 가려졌다는 게 뭐냐면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뱀의 소행으로 결론이 났대. 뭐 얘는 신의 아들이니까 그죠? 신의 아들이라 얘를 이제 처벌하진 않은 것 같아. 천지왕께서는 모든 것을 뱀에게만 다 떠맡긴 거야. 그래서 뱀은 춥든 덥든 습하건 건조한 것이건 평생 땅을 기어다니게 했대. 왜 뱀이 땅을 기어다니게 했는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으면서 고통을 맛보게 했대. 그러니까 지금 이 뱀이 왜 기어다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왜 허물을 벗는지 그러니까 왜 그렇죠? 그러니까 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왜 땅을 기어다니게 했고 왜 이렇게 허물을 벗으며 고통을 당했고 왜 두 다리를 걷지 못하고 다리가 없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싹 다 유래담이라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천지왕께서는 대성 옥황태자를 대신해서 소성이에게 얘는 죽었으니까 얘한테 이승의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는 임무를 맡겨서 걔한테 소별왕이라는 이름을 주게 되었고 그다음 죽은 대성이 이제 저승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저승을 다스릴 수 있도록 대별왕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죽은 자들을 다스리는 저승의 왕으로 명하셨다라고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유래담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고 다음 대성 옥황태자와 소성 옥황태자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겠죠. 자, 다 이해했죠? 내용 확인 잘 기억하시고요. 요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것만은 꼭이에요. 자, 주제는요. 천지왕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 건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는 대성 옥황태자와 소성 옥황태자가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가 쭉 써 있는 거니까 이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제주도 지역에 있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나타난 서사무가의 일종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말이고요. 다음 창세신화 처음에 세상에 태어나서 하늘이 이제 붙어 있었는데 땅하고 이걸 이렇게 열게 되고 대별왕과 소별왕에게 저승과 이승을 이제 맡게 한 그런 창세 신화, 약간 제우스 신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다음, 이거 왜 나왔지? 띡. 자, 그 다음에, 내력을 소개하는 내력담.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내력담들에 대한 소개를 했어요. 네 번째, 대성 옥황태자와 소성 옥황태자가 어떻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도 아까 설명 다 했었죠. 자, 요 내용 기억하면서 이 천지왕 본풀이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정리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우리 고전 3문 하나 남았거든요. 박태보전이라고 해서 그 경화고 고3 학생들은 작년에 우리 사시남전기라는 작품을 신사고 문학에서 배웠는데 그 사시남전기가 바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시남전기가 사씨와 교씨와 유연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씨가 사실은 인현왕후를 얘기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교씨가 장희빈을 얘기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유연수가 사실 숙종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요 밑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돌려서 이렇게 얘기했던 우의적인 작품이었는데 이러한 숙종에게 인현왕후를 폐위시키는 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고했던 신하가 하나 있어. 그 신하의 이름이 바로 박태보라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박태보의 실존 인물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어서 쭉 전해 내려온 게 박태보전이라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박태보전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면 고전 3문이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박태보전으로 만나도록 하죠. 자, 고생하셨습니다.